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파트는 생태계 평형 파트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 거 복습하면 대머리 독수리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모기 같은 애들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소비자. 얘네 모두 다 소비자 포지션에 있습니다. 모기를 갑자기 내면 애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일단 광합성은 안 하는 것 같고, 그죠? 유기물을 무기물 단계까지 분해하는 역할도 주된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생물이 유기물이나 혈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얘는 소비자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PPT에는 그걸 넣어놨었습니다. 그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한 진짜 과학적 정의, 사전에 있는 정의를 가져와서 봤는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 뭐 생명력이 없고 생물적이지 않은 최초의 형태의 화합물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생물이 합성한 것 중에도 유기물,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무기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정의는 2학년 때 배우시고요. 여기서 질문. 유기물이 몇 개나 있어 여기? 잠시만요. 그래. 5개. 네, 5개. 5개. 자, 해보자. 유기물, 무기물. 3개. 유기물. 이거 유기물이야? 유기물. 이거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 야, 5개는 맞는데 왜 다 답이 다르냐? 얘는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얘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유기물. 자, 무기물, 유기물, 유기물이야. 뭐야? 어? 나 저렇게 안 했는데. 어디가 헷갈린 건데? 먼저? 플라스틱 원재료 뭐라 그랬어? 석유. 원재료 뭐라 그랬어? 공룡. 화석 원재료 뭐라 그랬어? 생물이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옷에 있는 게 혹시 석유 화학 제품이던 면이던 실크던 전부 유기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면은 실제로 솜에서 나오는 면도 있고 뭐 명주실로 만든 면이든 어쨌든 유기물일 거고요. 종이는 나무로부터 나왔죠. 고무는 원래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즙이야 고무. 그래서 제 유기물에 들어가면 설탕, 포도당 합성해가지고 만들죠. 소금 원래 있던 애, 철 원래 있던 애고요. 유리도 원래 있던 애. 자, 교과서 줄부터 그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 이미지 PPT에는 옛날 그림 가져와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옛날 그림이 좀 더 간결해서 쌤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오고 똑같아. 여기 한번 보자. 먼저 먹이 관계와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먹이 사슬이라는 개념이 나와.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한 걸 먹이 사슬이라는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봐봐. 이거 먹이 사슬이야, 그물이. 뭔가 복잡해 보이죠? 예, 먹이 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이 사슬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 나무를 먹는 다람쥐, 를 먹는 늑대. 이게 먹이 사슬 한 개. 늘 먹는 사람. 늑대를 누가 먹어 여기서? 여기는 없네. 여기에 그러면 먹이 사슬이 몇 개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좋아 죽는단 말이야. 해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많겠죠? 좋아 죽겠죠 여러분? 여러분 낼까? 아니요. 안 낼 거야. 나이스. 서술형으로 내면 기가 막힌데 이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서 문제 같죠?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열심히 하시고. 여튼 얘네가 이런 것들이 먹이 사슬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에서 여러 개는 몇 개 붙었냐면 2개 이상이면 여러 개예요. 그래서 2줄짜리 먹이 사슬이 연결된 먹이 그물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 내려가서 여기서 2가지 개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 할 때 하위 영향 단계, 상위 영향 단계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게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에너지 양이든 개체 수든 생체량이든 뭔 짓을 해도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피라미드 형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로 잠깐 얘기를 해줄게. 봐봐. 풀이 1000개가 있어. 풀 1000개 나 있는데 이걸로 토끼 1000마리 먹여 살릴 수 있나? 아니요. 하루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생태계 망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1000개의 풀이 있다고 하면 얘를 겨우 먹여 살리려고 하면 풀이 자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많아봐야 100마리 정도 될까 말까요? 그럼 100마리의 토끼를 먹고 100마리의 여기는 곤충이라 되어 있네. 메뚜기라고 할게요. 100마리의 메뚜기 가지고 오리 비둘기 100마리 키울 수 있나? 뭐 며칠 되면 다 작살 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10분의 1이야. 또 10마리 오리 가지고 매가 40년 사는데 40년 살겠니? 아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피라미드라는 건 개체 수로 봐도 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때 광합성하니까 풀이 생산자인 건 알겠어. 그리고 곤충이랑 달팽이 같은 게 풀을 먹으니까 소비자인 거 알겠어. 그리고 곤충을 먹는 비둘기도 소비자인 거 알겠어. 매도 소비자인 거 알겠어. 이때 얘네 소비자 같은 소비자인데 수준을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으로 생산자를 먹는 애를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를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애를 3차 소비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갈수록 몇 차 소비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 분해자는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이때 밑에서 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다라고 해. 지금 이 말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계속 쓰는 말이라서. 지금 이 피라미드 또는 이 먹이 사슬이라고 하자, 먹이 그물에서 최고 상위 영양 단계는 누구야? 네. 라고 답하면 돼. 3차 소비자 또는 매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최고 하위 영양 단계는 누구야? 식물. 식물 생산자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영양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 쓸 수 있겠죠? 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곤충이나 메뚜기나 달팽이가 풀을 먹는다 치자. 풀이 이렇게 있어. 풀이 있고 뿌리가 있고. 메뚜기가 뿌리까지 다 먹을까? 달팽이가? 다 안 먹겠죠. 이 풀이 에너지를 1000을 가지고 있어도 메뚜기나 달팽이는 전부 먹진 않아. 위에만 먹는다 치자. 그럼 여기만큼의 에너지는 남아 안 남아?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이 전 단계의 영양분을 다 가져갈 수도 없거냐. 가져가더라도 어떻게 해? 응가로 버리는 게 생겨. 그래서 100%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 여기 메뚜기 돼 있는 토끼라고 하자. 매가 토끼를 먹는다고 칩시다. 뼈까지 다 씹어 먹을까? 아니요. 우리만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영양분 같은 거는 상위 영양 단계로 안 갔죠. 그래서 아래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에너지를 상위 영양 단계에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그리고 다 가져가서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버려진다고 응가로 흡수 안 하고 버리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로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그림입니다. 제가 네. 생태계 병역 써주시고, 당연하게 어떤 요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개체수의 영향을 받겠죠. 메뚜기가 먹는 풀을 많이 기르면 메뚜기 수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피식자는 먹히는 애야. 포식자는 먹는 애야. 그래서 지금 이 두 마리 생물 중에 누가 먹는 애가 돼? 스라소니가 먹는 애야. 그래서 얘가 피식자야, 포식자야? 포식자야. 토끼가 피식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얘들아, 피식자가 당연히 먼저 증가하게, 포식자가 먼저 증가하게. 피식자가 늘어나야 포식자가 따라갑니다. 근데 포식자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많이 먹게 되니까 피식자가 줄어들 겁니다. 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포식자도 줄어. 그러면 피식자가 늘어. 그럼 포식자가 늘어. 그럼 피식자가 줄어. 그럼 포식자가 늘어. 이게 계속 반복돼. 이렇게 돼 있으면 생태계가 안정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절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거 그래프 질문하는 친구 있던데 이 그래프 몇 년 동안 추적했어? 80년 동안 스라소니랑 능신토끼 한번 숫자 세볼래요? 한 해에 몇 개씩 셌어 이 사람? 많이 셀 때는 16만 마리씩 셌네, 그죠? 와. 아 물론 바보들이 아니라 실제로 센 건 아닙니다. 가죽 공장에 이때는 합성 섬유가 없잖아요. 이때는 전부 가죽으로 우리가 할 때니까 가죽 공장에 눈신토끼가 많으면 많이 잡혀오겠죠. 사냥 많이 당해서. 네, 그 가죽 공장에 가죽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 측정한 거는 80년 동안 당겨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번에 그 다윈 할 때 오래 계셨던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보면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생태계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평형이 잘 유지되고 먹이 관계가 복잡하다는 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생물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걔가 우리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에 대한 지표라면서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높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생물 다양성 이미 100인데 101 만들려면 몇 조씩 든단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생물 다양성이 20이야. 그럼 50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생태계 평형이 맞춰질 때까지만 올려주면 돼.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재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특정 소비자나 생산자나 분해자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해. 증가했다 치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얘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니까 생산자는 감소하겠죠. 그럼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얘가 포식자가 많아지니까 1차 소비자 감소하겠죠.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하겠죠.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돌아와? 원래대로 평형으로 돌아와. 요게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 없겠죠. 생물 다양성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 평형이 저절로 유지될 수준까지만 높여놓으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봐주면 생태계가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쉽잖아요. 얘가 늘어났으니까 줄겠지, 늘겠지, 늘었으니까 줄겠지, 줄었으니까 늘겠지, 줄었으니까 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험 문제로 보면 어려워. 그래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한번 잘 찾아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리로스쿨에 시험 문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 자, 생태계는 환경이 변해도 당연히 회복할 수 있지만 과하게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파괴되지.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라는 말을 물어보면 봐봐, 우리가 손 안 대도 자연재해 영향 받는다 생태계는. 그리고 우리 영향도 당연히 받습니다. 문제는 평형이 깨졌을 때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야. 청계천 강 덮었다가 다시 까가지고 원상복구하는데 2조 들었어요. 시간 20몇 년 걸렸다고. 근데 그 2조를 나한테 줬어 봐.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출생 연생이 몇 년생입니까? 04년생 한 30만 될 거거든요. 2조라 그랬죠? 2억, 20억, 200억, 2천억, 2조거든요. 요거 여러분 30만 명. 야 너네한테 700만 원씩 나눠줘도 남아. 와. 아깝죠? 아니. 이거 그냥 강 덮었다가 까는데 다 썼다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까고 덮을 때 들어간 기타 등등의 인건비, 시간도 몇십 년 걸렸다고. 이거 딴 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깨졌을 때 회복하려면 정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말자, 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거냐? 보호구역, 국립공원 지정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웬만하면 줄이는 쪽으로 해라. 협약을 맺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번 파트 시험 범위까지가 여기입니다. 뒤에 엘니뇨랑 라니냐가 진짜 하이라이트였는데 여러분 반 진도가 제일 느리거든요. 다른 반은 진작에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우리가 1차 고사 치고 나면 얘들아 바로 PBL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시험 칠 때까지 4주인가 3주 남더라고요. 2차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과학 시간에는 그냥 바로 교과서로 수업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도가 밀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수능 과목인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중3이 아니기 때문에 중3은 보니까 수업 갖다 버리던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바로 진도 나갈 거다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되고 PPT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줄은 다 쳤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먹이 금을 받죠. 그래서 이때 뭐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보긴 힘들지만 가장 짧은 먹이 사슬이 뭐냐, 가장 긴 먹이 사슬이 뭐냐 이런 것들은 물어볼 만해. 그래서 먹이 사슬 찾는 거 한번 연습해보고 여기 틀렸네. 제일 짧은 게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네요. 벼 참새 올빼미 라인이 있다 그죠? 벼 참올이 있는데 이게 벼매 참올로 했네. 벼 참올이 제일 짧다. 저는 틀렸네요.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생산자부터 고차원 소비자까지 갈 때 얘네를 부르는 방식. 요건 다른 반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심심해서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독수리 크다 그랬잖아. 커. 우와. 올빼미도 커. 그래서 애기 물고 날아갈 수 있어. 크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자. 먹을 수 있겠어. 자 에너지로 얘들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에너지도, 개체수도 얘네 총 몸무게를 더해도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비율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할게요. 생산자가 에너지 1000을 가졌다고 하면 1차 소비자는 한 100 정도 가져갈 수 있어. 생물마다 다르겠지만 얘가 100 정도 가져갔다 하면 보통 20 정도 2차, 3차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어. 거기에다가 3차 소비자가 되면 5 정도 가져갈 수 있어. 자 이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을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어. 우리 책에 안 나온다. 근데 이거는 꼭 공부하세요. 알겠죠? 수능이랑 내신 둘 다 중요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이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 제가 바로 계산했을 땐 3차 소비자가 제일 클 것 같아.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계산하세요 하면 여기서 10%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하세요 하면 20%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밑에 거분의 위에 거예요. 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로부터 얼마나 에너지를 가져왔느냐야. 그러면 생산자가 1000 가지고 있는데 얘가 몇 가지고 있어? 100 가지고 있으니까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오죠. 그래서 10%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몇이야? 밑에 얘가 100 가지고 있으니까 20 가져왔죠. 그럼 몇 퍼센트? 25%. 계산할 수 있죠. 대신 에너지 효율이란 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말하지 마 봐봐. 구해볼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하면 돼? 5 곱해서 하면 퍼센트 나오죠. 몇 퍼센트야? 25. 25%를 구할 수 5 곱해서 100만 되거든. 못하겠으면 연습해라.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떤 경향이 보여? 에너지 효율량이 증가해요. 무조건 그렇진 않은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풀은 많이 보죠. 네. 초식동물 메뚜기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근데 참새랑 독수리 같은 거 많이 보여? 아니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참새랑 독수리랑 뱀을 먹는 그거보다 더 상위 영양단계는 더 수가 적겠죠. 네. 너희가 보기 힘든 만큼 얘네도 그 먹이, 그 이전 소비자를 하위 영양단계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한 번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잘 먹어. 먹어요. 많이 흡수해놔야 돼. 효율이 좋아야 돼. 음.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아닙니다. 생물마다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경향을 보인다. 라는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거 아니다. 에너지 효율 얘기했고, 상위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 얘기했고, 요거 한번 보자. 생태계 가나 다가 있어. 어디가 생물 다양성이 제일 높아? 누가 봐도 다가 높습니다. 종 다양성도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스트레스를 줘볼게. 뭐 하나 해볼까? 쥐 죽여볼게. 쥐 다 죽이자. 가 생태계 무슨 일 발생해? 멸종. 망할 것 같아. 왜? 쥐. 쥐가 죽나? 뱀 없어. 뱀 없으면 매 없어. 쥐 없으니까 매 없어. 얘 없으면 무한대로 증식. 메뚜기 막. 박살 안녕 이렇게 된다고. 이 생태계 망해요. 얘 한번 볼까? 쥐가 없지만 그럼 메뚜기가 늘어서 얘네가 박살 날 수는 있지만 뭐는 유지돼. 네. 얘네 정도는 유지될 수도 있겠다. 얘 박살 났어. 하지만 메뚜기를 누가 먹어? 개구. 그럼 얘가 조금 증가하고 조금 증가하고 조금 증가하고 조금 증가했다가 얘네 개체수가 드니까 유지돼서 살 것 같아. 늑대 살 것 같아. 얘만 죽겠네. 종 다양성이 유리하니까 뭐가 좋아? 생태계 평화. 생태계가 평형을 알아서 유지하기에 유리하더라. 더 안정적이더라. 그 다음 저거 생태계가 먹이 사슬이야, 먹이 그물이야. 먹이 사슬. 그물. 먹이 그물. 얘도 먹이 그물이다. 먹이 사슬 몇 개 있어? 2개 이상이면 먹이 그물이라 그랬다. 4개. 하나, 둘, 셋, 4개나 있다. 맞죠? 네. 얘 먹이 그물이다. 그러면 먹이 사슬이라고 할 때 제일 간단한 먹이 사슬은 어떤 먹이 사슬이 가능할까? 여자? 네. 여, 메뚜기. 이건 먹이 사슬이 아니. 얘도 맞아요. 먹이 사슬이다. 이 정도만 있어도. 알겠죠? 네. 먹이 관계를 나타낸 어떤 사슬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먹이 사슬을 나타내려 하면 이 정도가 있겠죠. 여기에 요 생태계만 보자. 요렇게만 줬어. 이건 먹이 사슬이야, 그물이야. 그물. 이것도 그물이라 해. 한 개, 맞아요. 2개 있어서. 알겠죠? 이렇게까지 되겠냐마는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생태계가 있겠니? 없지만 문제로 만들어낸다 하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 부산거 이런 데 나와. 그 지자체별로 좀 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 되고요. 부산이 저런 거 달라요. 보시면 피라미드 에너지로 해도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고 얘네의 몸무게로 해도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고 얘네의 개체수로 해도 피라미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아까 이렇게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이 정도가 되면 생물 다양성이 괜찮다. 알아서 유지되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얘기들은 우리가 줄을 다 쳤고요. 하면 안 되겠죠. 환경오염 막아야 합니다. 호핵과 남핵 막아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줬어. 과학에 나오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적어라 라고 했는데 사냥이라고 적으면 내가 답을 해줘야 되니 말아요. 과학적 용어로 써라. 네, 시험 이런 건 낼 수 있다 했으니까 남핵과 호핵 이런 식으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냥? 안 된다. 자연재해도 영향 줄 수 있고 인간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협약을 맺어야 되고요. 생태 다리 같은 거 놓는 복구나 복원 지도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어울리게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 형태로. 디엔드를 왜 둥이라고? 왜 이렇게 됐나? 이상하네요.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됐네.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내일이죠. 내일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20쪽 보면 우리 성취 기준에 생물 지질시대에서 대멸종 사건은 꼭 다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는 중요하게 다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쪽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건 대멸종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제가 냈던 기출문제 올려놨으니까 거기 답지가 없다. 웬만하면 친구들이랑 토의해보시되 제가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 들으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습만 해도 되겠다. 그래 2시간은. 녹화 끊어도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